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ESG 생태계에서도 포근하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최소연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산다거나 착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그런 것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하지만 이런 제품이나 기업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즉 광고 등을 과장 표현해서 마케팅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ESG에 동참하고 착한 기업들을 도와주려는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쟁시장국에서 그린워싱 기업들을 잡아내기 위한 칼을 뽑았습니다. 식음료, 청소용품, 화장품 등과 같은 소비재의 그린워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 라벨이 붙은 제품들을 점검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다 판단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를 통해 소비재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의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확인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중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했다고 밝혔죠. 실제로 작년 영국 식음료 업체인 테스코는 자사의 식물성 제품군인 플랜트 셰프가 육류에 비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광고 이미 밝혀져 취소된 적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쟁시장국의 대표인 사라 카델은 식음료,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다.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업은 오히려 친환경으로 현혹하여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먹는 데 이용하고 있다.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죠.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명심할 교훈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우선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이한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화석 연료의 중단 등 다양한 이슈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넷제로와 충분한 에너지 생산 모두를 잡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오랜만에 에너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향후 3년간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가 전 세계 추가적인 전력 수요의 90%를 감당할 것이라 예측하게 되면서 전력 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표했죠. IEA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2025년까지 빠른 속도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추가적인 전력 수요의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량 중 70%가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러우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펼친 EU와 미국의 배출 감소 덕분에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EA 에너지 안보국장 케이스케 사다모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전력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효율성에 더 집중하고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에너지 생산은 탄소 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2050년 넷제로 달성도 불가능한 현실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신희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독일 내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해당 기업의 전 세계 공급업체들이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800만 유로 상당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거나 독일 기업 세계 연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되죠. 2024년부터는 그 기준을 3,0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해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EU 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지침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이고 연간 1억 5천만 유로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환경과 노동 기준을 충족하는지 감독하고 탈탄소화 경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죠. 특히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빈번한 농업, 섬유업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유럽의회 및 EU 정상회의에 제출될 경우 독일 기업들은 독일 규정은 물론 EU 규정까지 따라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독일 소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 문제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이 ESG 경영을 촉진할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산력을 저해하는 장치가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과 환경이 우호적일 경우 새로운 외국인 투자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현재의 규제를 잘 견뎌낸다면 탄탄한 ESG 경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행동 계획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작다. 미국의 유명한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두려워해서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며 ESG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